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그냥 사라질지도 몰라.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구나. 왜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?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런 관계를 마주합니다. 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.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어온 관계들, 친구, 친척, 직장 동료, 심지어 가족까지. 그 중에는 이상하게 나만 노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. 마치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그런 사이.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는 오히려 삶을 갉아먹습니다.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끌고 가야 할까요? 70세 김혜정님은 30년 지기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. 그 친구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하지만 늘 김혜정님이 먼저 연락을 했고, 먼저 챙겼고, 먼저 사과했습니다. 반대로 친구는 늘 받기만 했습니다. 김혜정님이 입원했을 때도 친구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. 그때 느꼈어요. 내가 지금까지 혼자서 이 관계를 붙잡고 있었구나. 그날 이후 김혜정님은 그 친구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. 연락이 끊긴 지 3년째. 후회는 없다고 말합니다.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녀는 말합니다. 그 사람이 없다고 외롭진 않았어요. 그 사람과 있을 때 느꼈던 공허함보다 지금이 훨씬 낫거든요. 관계란 원래 서로 주고받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.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지만 전혀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결국 나를 다치게 만듭니다. 이영성님은 65세, 퇴직 후 매달 이어지는 동창 모임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. 늘 본인이 밥값을 냈고 자리를 예약했고 단톡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. 그런데 한 달, 두 달 너무 지치더랍니다. 내가 빠지면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. 그제야 깨달았어요. 아, 이건 내가 만든 모임이었구나. 나만 없으면 없어지는 관계. 그게 진짜 친구일까? 그는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 뒤로 단 한 사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. 처음엔 서운했어요.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니 자유롭더라고요. 지금 이영성님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. 나이, 직업,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. 이제는 누굴 만나도 내가 눈치를 보지 않아요. 내가 먼저 웃지 않아도 되고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없어요. 나 자체로서 편안한 관계. 그게 진짜 관계더라고요.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 한켠에 걸리는 얼굴이 떠오르셨나요?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. 오래된 관계는 소중하다고. 시간이 만든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다고.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.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존중이 없다면 그건 결국 무게만 남은 짐일지도 모릅니다. 오랜 직장 동료, 시댁과의 인연,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늘 죄인이 되고 내가 늘 미안해하고 내가 늘 베풀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. 60대 후반의 이정자님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매달 용돈을 챙겨줬고 손주를 맡아줬으며 명절마다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.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 선말을 던졌습니다. 어느 날 제게 그러더군요.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잖아요.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. 그동안 내가 뭘 기대하고 있었나 싶더군요. 이정자님은 그 후 손주 돌보는 일을 중단했습니다.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자신이 먼저 절약하고 며느리에게 보내던 음식도 멈췄습니다. 그리고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
자기 몸을 먼저 돌보고 자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. 이제는요,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느낌이에요. 내 시간을 내가 쓴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.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국 나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.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, 내가 사라져도 모를 사람, 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.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. 그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나 자신에게 하는 존중입니다. 물론 관계를 끊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엔 상처도 따릅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더 단단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. 우리가 버거운 관계를 끊어내면 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. 편안한 침묵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,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,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.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다. 그리고 그건 나를 소모하지 않고도 유지되는 관계입니다.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. 누구를 곁에 둘 것인지, 어떤 관계를 지킬 것인지,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지. 오늘도 마음이 무겁다면, 계속해서 관계 안에서 외롭다면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. 이제 그만 나만 애쓰는 관계는 끝내겠습니다. 이제부터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만 함께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. 그렇게 관계를 정리한 어느 날 당신의 일상이 조용히, 그러나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. 침묵이 외로움이 아닌 편안함으로 느껴질 것입니다. 사람 사이의 온도는 더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될 것입니다. 나이 들수록 우리에겐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습니다. 하루의 기운도 마음의 여유도 점점 줄어듭니다. 그 한정된 에너지를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에 쏟는다면 남는 건 허탈함 뿐입니다.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, 나를 위한 사람, 그리고 나를 위한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. 그리고 기억하세요. 나만 애쓰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. 그게 바로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선택입니다.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 당신의 내일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.